계속 이렇게 살 거야? 바꾸고 싶다면 사회주의. 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주의 좌파 대선 후보 이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출발이었어요. 구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실패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사회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점들은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그 자체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별도로 반공주의 내지는 반공 컴플렉스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희석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신세계 정영진 회장이 멸공놀이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많이 유행은 했지만 그게 과거와 같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극악으로 치부되던 그런 반공 컴플렉스하고는 사실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소멸해가는 레드 컴플렉스의 단면을 저는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지금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얼마 전에도 100장의 이력서를 옆에 두고 청년 고독사 한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끌 부동산, 영끌 주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끌어모을 영혼조차 없는, 하루하루 이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한 발짝만 더 뒤로 물러나면 떨어지는 이 낭떠러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젊은이들이 현재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와 같이 경제 성장론, 경제 발전론으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2030년대에 다다르면 GDP 그 상승률이 1%, 그리고 205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기득권층이 가져가고, 그리고 남은 떡고물들을 서민들이 나눠 가지던 과거의 연명술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사회가 이 승자 독식, 그리고 기득권층이 모두 다 전유해가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바꿔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최소한 50% 이상의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4명 중에 3명이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안 된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그 여론 의식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 사회주의의 오류를 극복하고 이제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함께 사회주의의 기치로 좀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가 막연하다, 구사회주의를 당장 떠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회주의가 막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도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개혁 조치의 첫 단계는 이런 겁니다. 지금 국가 예산이 OECD 평균으로 GDP 대비 5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이 607조예요. GDP는 2000조인데 607조,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 예산을 OECD 평균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OECD 평균으로 국가 예산을 올려서 1000조의 국가 예산으로 재벌도 국유화하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돌봄 노동,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가 그것을 직접 국민복지로 사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국가 예산 1000조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재벌주도 민간 경제에서 국가주도 공공경제로 이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 개혁의 첫 단계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300만 원짜리 영어 과외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 취업 걱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을 얻고 나면 노후 걱정을 하는, 평생 걱정하고 쫓기는 삶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시 경쟁을 타파하고, 경쟁이 필요 없는 대학, 그리고 경쟁이 필요 없는 일자리,
그리고 노후는 역시 돌봄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평생 걱정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욕구를 실현하는 삶, 이런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국가 책임 일자리입니다. 공공근로처럼 선심성, 시혜성, 단발성 공약이 아니라 양질의 질 높은 일자리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국가 책임 일자리고요. 2천만 개의 일자리 중에 1,000만 개 이상을 국가 책임 일자리로 만들어서 나머지 민간 일자리를 견인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국가 책임 일자리를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벌 국유화입니다. 다들 많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삼성의 이재용의 주식 총액만 해도 7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재벌 국유화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 총파업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해결한다고 자주 만나는데 만나봐야 달라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 권력이 필요하고 그 기후 권력인 기후정의위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천적인 행동으로 기후 총파업을 함께 제안하고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선 넘기 그리고 지평의 확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운동이 지난 20여 년간의 이 진보 운동이 재벌의 문 앞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멈춰설 때, 그럴 때 사실 그것을 넘어서기보다는 약간 거기서 주저하거나 멈칫멈칫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개혁 과제, 변화의 과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꾸자. 그리고 뭐 사람이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재벌의 독식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한계가라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과감하게 선 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우리 진보운동도 역시 좀 지평을 넓혀내고 확장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계적인 내용과 한계적인 상황에서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약간 색깔이 바뀐 방식으로 누가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이런 차이만 사실 있을 뿐이지, 어떤 그런 근본적인 차별성이라든지 우리 내용적인 어떤 진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 운동도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의 확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재명의 공약과 진보 진영의 공약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실 조금 덜 진보적이라도 그걸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집행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을 찍는 것이,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실 민주당이 뭐 보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지도 별 신경 안 씁니다. 사실 저희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대안을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사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래서 이백윤을 알고 모르고는 사실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이 사회에서 발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평을 넓히고, 그 속에서 노동운동도 좀 더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 중에 하나로 위치 지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 분들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는 소위 팔리는 학문과 안 팔리는 학문을 구분해서 안 팔리는 학문을 도태시키고 팔리는 학문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전국 최초로 투쟁에 승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요토라고 하는 공장, 비정규직에 극악한 이런 상황에서 노동유연화에 맞서서 12년 동안 싸워왔고, 그리고 정치운동에 헌신하면서부터는 화학물질 유출 지역, 그리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이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처리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주민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이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함께 맞서서 싸웠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불리는 노동자 그리고 민중들이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함께 싸워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맨 앞에 200윤이 있을 때 그 싸움을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책임 일자리. 국가가 직접 이 민간의 일자리가 아닌 공공의 일자리를 최소한 과반수 이상 확보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일자리를 규율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집회하는 거 지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시켜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표준 생계비에 맞게 그리고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 체계로 이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산업의 국유화입니다. 사실 이 플랫폼 산업은 인류의 지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재벌들이 이것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질 낮은 쪼개기 일자리,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를 플랫폼 산업이 양산하면서 그 많은 과실들을 혼자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산업은 그래서 이제 국유화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최저임금에, 그리고 사실 같이 회식하고 나면 밥값을 누가 낼지 눈치 보면서 신발끈을 오래 묶었던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2등 시민 그리고 2등 국민으로 항상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정규직 관리자한테 받았던 탄압과 그 멸시를 그대로 식당 아주머니에게 우리 동료들이 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차별적인 구조에서는 차별적인 의식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항상 피해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누구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계속 영원히 존엄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동자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민주노총이, 그리고 우리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차별적인 존재에서 존엄함을 잃는 존재가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가 인간의 존엄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내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